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50대 이후의 공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나이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는 쉬고 싶어.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다.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인생 이막을 위한 공부의 의미, 방법, 그리고 감동적인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부 왜 50 이후에 공부가 더 중요한가?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유연하고 강해지지만 방치하면 빠르게 약해지고 굳어집니다. 실제로 40대 이후부터는 뇌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지만 학습을 통해 시냅스 연결을 계속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단순 반복적인 활동보다 뇌의 해마기억 형성 영역 활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예시로 68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한 여성은 6개월 만에 뇌 MRI 검사에서 전두엽의 반응성이 20%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은 늙어도 내 뇌는 지금이 제일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은퇴 후 23년간 특별한 활동 없이 TV 시청이나 소일거리만 하던 분들은 기억력 저하나 무기력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너무 길다. 평균 기대 수명 83세, 여성은 86세를 넘어섭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2030년의 삶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쉬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몇 달만 지나면 하루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 없는 시간은 즐거움이 아닌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이런 공백을 메우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노트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루틴이 생기면 삶이 구조화됩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역사 공부를 시작한 이모 씨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니 학생이 된 기분이 들더라. 하루가 바빠지고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통해 얻는 지식은 단지 정보 그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존감 회복. 나이가 들면서 가족 내 역할, 직장에서의 직위, 사회적 지위 등이 줄어들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은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59세의 심리학 과정을 수강한 주부 김모 씨는 자녀 독립 이후 극심한 우울감을 겪었지만 수업을 듣고 나니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70세 남성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2부 공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뇌는 평생 학습 가능한 기관입니다. 학습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반복할수록 강화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간단한 암기 훈련을 한 시니어 그룹이 6개월 후 장기 기억력이 30% 증가하고 집중 시간도 평균 15분 연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일기를 쓰고 책을 읽는 72세 어르신은 예전엔 약속을 자주 잊었는데 이제는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확장.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좌나 동아리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한 65세 남성은 미술 강좌를 수강하면서 함께 전시회를 준비한 동료들과 지금까지 매주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예전보다 친구가 더 많아졌다며 웃습니다. 시니어 대학, 도서관 동아리, 온라인 줌 스터디 등은 사람과 연결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삶의 태도 변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배움은 고정관념을 깨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배운 60대 여성은 이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손주와 카톡도 한다며 뿌듯해합니다. 이는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한 70대 남성은 SNS를 배우며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5,000명을 넘기며 오히려 2030대와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3부 실제 사례 이야기. 62세에 미술을 시작한 박할머니. 박할머니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배포한 평생학습 팜플렛을 보고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는데 붓을 잡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 안의 감정이 물감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3년 뒤 동네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이후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인생 이막을 열었습니다. 58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김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였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지만 매일 한 편씩 영상을 만들며 편집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인생공부 땡땡이라는 채널로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며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기쁨되다라고 말합니다. 65세에 한글을 처음 배운 정할아버지. 어릴 적 교육을 받지 못한 정할아버지는 65세에 한글 교실에 입학했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우편물을 읽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업 1년 후 손주에게 처음으로 직접 쓴 생일 편지를 건넸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시를 쓰고 어르신 신앙송회에서 수상을 하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4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가까운 평생학습센터 활용하기. 대부분의 지역에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도서관, 구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대상 강좌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IT 기초,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역사, 문학, 건강관리, 글쓰기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선생님들도 시니어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부산의 한 시니어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수강생이 1,000명이 넘고 연극반, 문예반, 요가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적극 활용하기. 유튜브, 네이버 웨일클래스, 배움나라, EBS 평생교육 등에는 무료 강의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시니어 대상 채널은 점점 늘고 있으며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콘텐츠도 많습니다. 하루 10분, 작은 시작.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책을 한쪽 읽고 단어 하나를 외우고 짧은 글을 쓰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71세에 글쓰기 수업을 들은 분이 쓴 에세이가 출판되어 독립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글을 쓰며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게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미 배움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 그리고 오늘의 결심입니다. 공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만나요. 지금 당신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50대 이후의 공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나이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는 쉬고 싶어.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다.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인생 이막을 위한 공부의 의미, 방법, 그리고 감동적인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부 왜 50 이후에 공부가 더 중요한가?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유연하고 강해지지만 방치하면 빠르게 약해지고 굳어집니다.
실제로 40대 이후부터는 뇌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지만 학습을 통해 시냅스 연결을 계속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단순 반복적인 활동보다 뇌의 해마기억 형성 영역 활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예시로 68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한 여성은 6개월 만에 뇌 MRI 검사에서 전두엽의 반응성이 20%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은 늙어도 내 뇌는 지금이 제일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은퇴 후 23년간 특별한 활동 없이 TV 시청이나 소일거리만 하던 분들은 기억력 저하나 무기력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너무 길다. 평균 기대 수명 83세, 여성은 86세를 넘어섭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2030년의 삶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쉬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몇 달만 지나면 하루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 없는 시간은 즐거움이 아닌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이런 공백을 메우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노트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루틴이 생기면 삶이 구조화됩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역사 공부를 시작한 이모 씨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니 학생이 된 기분이 들더라. 하루가 바빠지고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통해 얻는 지식은 단지 정보 그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존감 회복. 나이가 들면서 가족 내 역할, 직장에서의 직위, 사회적 지위 등이 줄어들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은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59세의 심리학 과정을 수강한 주부 김모 씨는 자녀 독립 이후 극심한 우울감을 겪었지만 수업을 듣고 나니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70세 남성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2부 공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뇌는 평생 학습 가능한 기관입니다. 학습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반복할수록 강화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간단한 암기 훈련을 한 시니어 그룹이 6개월 후 장기 기억력이 30% 증가하고 집중 시간도 평균 15분 연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일기를 쓰고 책을 읽는 72세 어르신은 예전엔 약속을 자주 잊었는데 이제는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확장.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좌나 동아리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한 65세 남성은 미술 강좌를 수강하면서 함께 전시회를 준비한 동료들과 지금까지 매주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예전보다 친구가 더 많아졌다며 웃습니다. 시니어 대학, 도서관 동아리, 온라인 줌 스터디 등은 사람과 연결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삶의 태도 변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배움은 고정관념을 깨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배운 60대 여성은 이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손주와 카톡도 한다며 뿌듯해합니다. 이는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한 70대 남성은 SNS를 배우며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5,000명을 넘기며 오히려 2030대와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3부 실제 사례 이야기. 62세에 미술을 시작한 박할머니. 박할머니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배포한 평생학습 팜플렛을 보고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는데 붓을 잡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 안의 감정이 물감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3년 뒤 동네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이후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58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김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였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지만 매일 한 편씩 영상을 만들며 편집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인생공부 땡땡이라는 채널로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며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기쁨되다라고 말합니다. 65세에 한글을 처음 배운 정할아버지. 어릴 적 교육을 받지 못한 정할아버지는 65세에 한글 교실에 입학했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우편물을 읽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업 1년 후 손주에게 처음으로 직접 쓴 생일 편지를 건넸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시를 쓰고 어르신 신앙송회에서 수상을 하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4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가까운 평생학습센터 활용하기. 대부분의 지역에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도서관, 구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대상 강좌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IT 기초,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역사, 문학, 건강관리, 글쓰기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선생님들도 시니어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부산의 한 시니어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수강생이 1000명이 넘고 연극반, 문예반, 요가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적극 활용하기. 유튜브, 네이버 웨일클래스, 배움나라, EBS 평생교육 등에는 무료 강의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시니어 대상 채널은 점점 늘고 있으며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콘텐츠도 많습니다. 하루 10분, 작은 시작.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책을 한쪽 읽고 단어 하나를 외우고 짧은 글을 쓰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71세에 글쓰기 수업을 들은 분이 쓴 에세이가 출판되어 독립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글을 쓰며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게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미 배움의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 그리고 오늘의 결심입니다. 공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만나요. 지금 당신의 배움이 시작됩니다.